자, 여권에서는 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에서 내년 총선에 여권을 택할 건지 야권을 택할 건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15%에서 20% 이상 이 야권을 밀어준다라는 그런 예상 여론조사 내용이 대체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 지지율이 36.3, 그리고 국민의힘이 36.7, 민주당이 44.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여당 내부의 한대희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는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을 더 밀어주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동훈이 분열된 보수를 수습한다라는 부분에서 여권의 이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한동훈을 여권이 뽑니 안 뽑니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문제는 간판을 넘어서 실제 이 선거 지형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론들의 여론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산일이 된 부실 그 장관 후보 검증에다가 심지어 3개월짜리 장관을 갖다가 앉혔다가 출마시킨다고 또 바꾸는 이런 형태를 하느냐. 여당의 비상을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을 고르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한동훈을 옹립한다라는 친윤, 자, 그러다가 백석 수준이 깨어진다라는 지금 비윤, 심지어 그 여권 의원 일부는 윤이 탄핵될 수도 있다, 한동훈이 중도 확장 불가다라고 하고, 안철수, 그 유승민, 이준석 등 이 여권의 안티 연합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중앙일보는 칼럼에서 아는 형님 인사 유감이다. 윤 대통령 사심 없고 정책 바로 써야 되는데 스스로 미숙 결핍을 인정한 뒤에 혹독한 감시도 자청해서 받고 과거의 친소 불문을 넘어서서 인재를 써야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당의 상대가 지금 내년 총선에 이길 걸로 압도적으로 예상이 되는 이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정당이냐.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을 보면 이 자들도 지금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자, 얼마 전에 보면 이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서 저그들끼리 그 운동권 출신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을 또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처리,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언제까지 이런 민주화 유공자들을 떠받들고 살아야 되냐. 자, 그런데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9,844명인데 이 중에 다치거나 숨지거나 현방불명된 829명을 추려서 민주유공자로 또 별도 지정 예우하자. 이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00년 이후 4,988명이 보상금 1,100억을 받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화 유공자라는 별도의 지원을 해서 본인은 물론 부모, 자녀까지 의료, 양로 혜택을 해주자. 자녀 교육, 취업 지원은 삭제했다고 해놓고 일단 법이 제정되면 또 개정해서 집어넣으려고 할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자금 한다고 무장 강도를 한 난민전 사건, 무관 국민을 불락치로 몰아서 강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관련자들까지도 유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과 명단은 개인정보라고 비밀이라고 합니다. 유공자가 누군지 무슨 공적을 세웠는지도 모르는 채 세금을 내버리자 이런 주장이에요.
자, 얼마 전에는 이것과는 별도로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민간인 정기 고문치사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의찬이가 민주당 공천 후보자 검증위에서 처음에는 적격이 되었다가 다시 심사에서 부적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의 특보로서 전남 해남 완도에 출마한다했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부패 친북 기득권이에요. 근데 이 부패 친북 기득권을 갖다가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의 무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또한 기득권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패 친북 기득권 세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과감한 사회개혁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 같은 서포 15조 중에 단어 아니라도 5+3 같은 핵심 알갱이들을 이걸 하겠다고 보수 진영이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한다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하겠다. 예를 들자면 원가주택을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원가주택이라는 개념을 채택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1%라도 0.1%라도 짓겠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일단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혁명21을 만들고 미래경쟁연구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요, 보수 기득권이 저 친북 부패 좌파 세력에게 이 나라를 뺏겨서 이제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될까봐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의 보수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보수의 가치가 이제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서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저성장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여러 가지 부채들이 터지려고 하고 역사상 최악으로 자영업자가 안 되고 젊은 애들 상당수가 실업자의 희귀꼬물이에요. 자, 거기다가 국민의 지금 경제적인 삶은 유사일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붕괴되어가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대에 저 부패 친북 세력이 뱀처럼 내던지는 달콤한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이 국민에게 어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외연 확장 능력을 상실한 우파 기득권들의 성장론이 어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에 기반한 우파 기득권의 이데올로기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과감한 사회개혁 플랜을 수용해서 그것을 당장은 안 하더라도 하겠다. 외노자도 지금 수입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늘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원가주택 개념을 채택해서 그걸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교육 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 사교육을 지금 공교육 내부로 흡수해서 단계적으로 각 학교의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그야말로 준교사들을 대거 채용해서 사교육을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 육아나 노인 요양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민간의 일자리가 소멸되어 가는데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중국 플랫폼이 앞으로 나라를 쓸어버릴 것 같은데 플랫폼에 대해서는 고용세를 부과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 지금 한국의 안보가 경각에 달하고 있는데 독자 핵개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꼴을 한번 보세요. 민주혁신 요구가 쏟아져도 우리 시간표대로 가겠다. 이재명 퇴진은 말도 안 된다. 이재명 비대위 구성 요구에 침묵하고 있고 이재명 없는 총선은 소수가 될 거다.
그리고 당내 지도부와 8.6 운동권은 누구도 희생하지 않을란다.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이라는 데서 이낙연 신당을 철회하라고 지금 신당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정권은 지금 1여 2야라는 이제 이낙연 신당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이낙연 신당이 제가 봤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여당의 쇄신 그리고 내부의 내용 이런 부분에서 몸을 낮추고 이낙연을 끌어안아야 한다 하고 김부겸 정세균을 각계 격파하는 쪽으로 할 건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이가 공천 후에 이선 후퇴를 하겠다 이런 말도 흘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가 이선 후퇴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비대위가 윤여건 들어서 처음에 이준석이가 대표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김기현이도 중도 하차했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등장했지만은 지금 한동훈이든 누구든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이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북 부패 세력을 이번에 이기려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이기려면 과감하게 이 사회개혁 플랜을 수용해라는 겁니다. 저는 사회개혁 플랜을 수용하겠다면 저는 원래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회개혁 플랜을 수용하겠다면 부패 친북 세력을 막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과감한 사회개혁 플랜을 수용해서 부패 친북 세력을 막기를 기원합니다. 자,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멸하는데 제일 많이 공멸하게 될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 순서로 공멸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자면 바꿔야 된다. 정신 차리기를 촉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